형용사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여기 채팅창에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1번 도형을 바라볼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 심리 테스트거든요. 의미가 있죠. 스마일, 형용사로, 형용사, 형용사로 해주세요, 형용사. 예. 뭐 부드러운, 원만한,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예. 하나된 좋습니다. 이런 형용사.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예. 이 각 도형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바로 떠오르는 형용사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 뒷장에.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각 도형마다 하셔야 돼요. 자, 다 하시면 저한테 동그라미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각 도형마다. 자, 다 해보셨을까요? 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바로바로 떠올라요? 나 바로바로 떠오른다. 좀 시간이 걸린다. 네, 좋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용사를 쓰셨는지. 당신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테스트냐 하면 나라는 자아상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자,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원만하다, 둥글둥글하다 이러면. 자, 두 번째는 이성 관계에 대한 예, 어떤 자아상이 드러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자아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이성이 자기를 보는 눈. 예.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가. 저는 이거를 했을 때 반짝이는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는 뭔가 호기심 천국, 반짝이는 뭐 이런 느낌의 친구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섯 번째가 성이고요. 일곱 번째가 미래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끈겨 있다 이렇다면 미래관 조금 부정적인 거죠. 여덟 번째는 죽음. 아홉 번째는 초야. 초야는 좀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른 저녁이란 뜻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자연에 살고 있는, 그리고 첫날 밤, 요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사검사 같은 거거든요. 예. 내면에 있는 뭔가, 무의식적인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차려 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자기 인식, 알아차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자아상, 그 자아상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잘 느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까 테스트를요, 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 알아차림, 이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가 아니라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한 시간 동안도 이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자기 인식 알아차림 훈련이 좀 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 감정 이런 것이 사실은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신체와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정서 유형이
예, 타고났다고 해요. 뇌에 타고나는 정서 유형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회복자형과 느린 회복자형, 긍정적 관점형과 부정적 관점형, 사회적 민감형과 사회적 혼돈형, 명확한 자기인식형과 불명확한 자기인식형, 맥락 눈치 백단형과 맥락 불협 화음형, 주의 집중형과 주의 산만형. 이 6가지 정서 유형의 합이 그 사람의 정서 유형으로 타고난다는 거예요. 빠른 회복자형과 느린 회복자형은 회복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좌절을 겪을 때 여러분은 쉽게 극복하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고통받나요? 도전을 할 때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버텨내나요? 아니면 쉽게 굴복하고 무기력해지나요? 가까운 사람과 다퉜을 때 빨리 잊고 다른 일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고통받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른가 느린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에 대한 거. 이것도 뇌 영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따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서 간단한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 관점형과 부정적 관점형은 인생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 인생관을 가지느냐, 부정적 인생관을 가지느냐, 미래에 가로막고 있을 때 대처를 잘하는가 아니면 냉소적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가. 사회적 민감형과 사회적 혼동형은 다른 사람이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한계를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서 상태를 잘 읽어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한 거는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본인의 생각,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하는가? 아니면 내적 자아가 의식적으로 불분명해서 무얼 하고 왜 하는지 별다른 생각 없이 행동하는가? 예, 내 감정을 잘 인식하는가? 그 다음에 이건 맥락,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인간의 상호작용 규칙을 잘 적용하는가? 눈치 없이 행동하는가? 주의 산만형과 주의 집중형, 요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서적 DNA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 유형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예. 그래서 수줍음과 사교성은 사회적 직관 유형, 정서 반응성은 회복 탄력성과 관점 유형, 스트레스를 느끼는 성향은 회복 탄력성, 적응성은 맥락 민감성, 충동성은 주의 집중,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회복 탄력성과 관점 차원의 정서적 DNA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 기질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서 유형이 기질이라는 거잖아요. 기질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자, 변한다. 예, 변하지 않는다. 예. 자, 기질은 이제까지 이제 뇌인지과학자들, 뇌인지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타고난 건 변하지 않는다. 천성은 평생 간다. 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음, 기질은요, 변합니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DNA가 변하지 않아요. 정서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된 것은 평생 영향을 미쳐요. 근데 기질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전자가요. 불이 들어오면 발현이 되고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발현이 되지 않아요. 자, 똑같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뇌과학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돼요. 이거는 유전자가 발현됐느냐, 발현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불이 켜져야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 유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전자, 정서 유전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오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오 유전자가
짧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분노를 잘한대요. 화를 잘 낸대요.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시 마오 유전자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예. 말씀드렸죠. 불이 켜졌냐, 불이 꺼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 유기 방치를 똑같은 마오 유전자가 많은 사람도 학대 유기 방치를 당했는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보살핌을 받으면 이 유전자들이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학대되고 유기되고 방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유전자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 운명이 유전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불이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죠. 그래서 결국 성인의 뇌도 변해요. 그럼 아이들의 뇌는 더 잘 변하겠죠. 그래서 정서 유형과 성격, 기질, 다른 유전되는 특성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변화가 가능해요. 유전자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뇌 가소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질은 운명이 아니라 성향이다. 그래서 정서 유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감,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센스 오브 셀프, 예, 자기감을 강화해야 되고 건강한 자기감, 긍정적인 자기감을 느껴야 된다. 결국 신체와 감정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정서 유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 신체, 근육을 강화하셔야 돼요. 자, 근육에서 올라오는 감각들, 이 관절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을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말씀드렸고, 코어, 중심부, 내장, 내장 감각들, 이거를 그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균형 감각, 전정 감각. 특히 이 전정 감각은요, 이 편도체, 그러니까 뇌의 깊숙한 부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굉장하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감각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균형 감각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잡잖아요. 이때 뇌는 엄청나게 자신감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런 근육 강화, 코어 강화, 균형 감각, 그리고 즐겁게 온몸을 쓰면서 하는 춤추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 특히 감정은 거트 필링이라고 해서 장하고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셔요. 좋은 거, 건강한 음식 먹고 뇌교육에서는 장 운동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활용하면 호흡이 숨이 이제 몸 안으로 내장기관까지 쭉 들어오잖아요. 아까 편도체가 폐, 심장, 내장기관 요거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코로 숨 쉬는 것이 중요해요. 코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코 뒤쪽이 바로 뇌의 가장 중심 부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변형계 뇌가 이쪽하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클리어링 기법들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에너지 클리어링 기법은 이런 거예요. 마사지, 예. 그리고 근막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감정에 엄청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가, 그다음에 태극권, 그리고 두드리는 거, 뭐 크리스탈 기법, 크리스탈이 굉장히 정화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에너지 클리어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체와 감정, 몸과 감정을 강화를 했어요. 이 자기감을 튼튼하게 한 다음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다. 강점을 파악해야 돼요. VIA 검사라고 있어요. 비하 검사라고 강점 검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비하 검사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한글로 바꿔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길면 20분 정도 걸려요. 정식 검사거든요. 그걸 보시면 24개의 강점이 나오고, 나의 프로파일이 다 떠요. 여러분 자녀도 할 수 있어요. 강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자원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원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흥미와 선호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이제 홀랜드 검사에서 프로파일로 나오는 거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가져온 건데 내가 기능 기술을 잘 다루는데 흥미를 갖고 있냐 아니면 탐구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냐 예술가적 성향 요쪽에 흥미를 갖고 있냐 아니면 사람들하고 유대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냐 진취적으로 리더, 모험 이런 거에 흥미를 갖고 있냐 아니면 계산하고 안정적인데 흥미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거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고 작은 성공, 작은 성공이 쌓여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뇌 단련입니다. 네, 감사하기. 네, 요즘 그 자해 명상이라고 이 자해 명상이요. 뇌에 엄청난 안정감과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긍정 마인드 지니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타심, 제가 굉장히 중요한 뇌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마음 챙김 실천하기, 대자연 체험하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뇌 단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의 감각, 그리고 감정 인식,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감을 통해서 인지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